네, 우리 지난 시간에 스레폴디 컨디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마무리했지만 한 번 더 리프레시 할 겸 얘기를 하고 뒤이어서 스레솔드 조건에서 모스 구조의 밴드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뒤를 넘겨보면 그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전압값인 스레솔드 볼티지 어떻게 수학적인 식으로 쓸 건지 얘기를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스레솔드 조건을 넘어서 더 강한 게이트 전압, 그러니까 문턱 전압보다 높은 수준의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면 도대체 모스 캐파시터, 특히 반도체 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살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옥사이드층 하단부의 반도체 층에 그 모여드는 소수 캐리어가 얼마나 모여 있는지를 단위 면적당 몇 쿨롬인지 Q 인벌전 지표로 계산할 거고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MOS 구조에서 반도체를 다 P 타입으로 봤죠. 즉 N 타입 모스, N모스 기준으로 설명했는데 P모스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간략히 리뷰를 하면 여기까지 일단은 모스에 대한 정전기 해석은 끝납니다. 일단 여기까지 달려가 봅시다. 지난 시간에 게이트 전압을 인가를 할 때요.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서 보통 표현하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플랫밴드 전압, 엠모스인 경우는 대략 뭐 한 마이너스 1볼트 된다고 했었고 이게 파이 MS입니다. 메탈과 반도체 이 함수의 차이고 문턱 전압 값이 있는데요. 뭐 책에 따라서 VT라 쓰기도 하고 VTH라 쓰기도 합니다. 이 VT는 이제 V, 이거 T, 더멀 볼티지하고 비슷해서 뭐다 씁니다. 이렇게 두 개 다. 지금 우리가 요 영역에 있을 때는 어큐뮬레이션 모드, 여기랑 여기 사이일 때는 디플리션, 이쪽을 넘어가는 걸 오늘 공부할 건데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도대체 VT가 뭡니까? 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게이트 전압을 쭉 인가시켜서 어느 지점까지냐면 VT까지 인가하는 겁니다. 근데 VT의 의미가 뭐냐면 그 MOS 구조의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반도체 쪽에 그 저 깊숙한 쪽, 옥사이드의 저 멀리 있는 쪽에 밴드는 이렇게 플랫했잖아요. 거기를 벌크 영역이라고 했고 옥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얘가 이렇게 휘죠. 그럴 때 이 휘어진 정도, 흰 정도를 서피스 포텐셜이라고 했습니다. 그 파이 S, 서피스 포텐셜이 어디에 도달하냐면 2 곱하기 파이 F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저기 안쪽에 있는 벌크 영역 안에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하고 좀 P타입이니까 EF가 여기 있겠죠. 여기죠. 요 간격이 파이 F였죠. 벌크 포텐셜. 9구단 6단으로 계산한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의 두 배니까요. 그 말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아마 표면 x 이퀄 0인 요 지점에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어디까지 휘냐면 이게 밴드가 휘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얼마나 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두 번 꺾일 거다.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지금은 EI보다 파이 F만큼 밑에 있지만 요 표면에서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EI보다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확장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표면 쪽에서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EF가 EI보다 위로 올라갔죠. 그 간격이 또 파이 F예요. 벌크에서는 EI가 EF보다 파이 F 위에 있었는데 표면에서는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지려면 EF 입장에서는 파이 F를 두 번 변경되어야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파이 F가 나온 거죠. 즉,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구구단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게 EI고 이게 EF면, 요 사이 간격이 얼마냐에 따라 홀의 농도는 뭐 얼마입니까? 이게 뭐 10에 15승입니다. 뭐 5, 6, 30이니까 0.3 일렉트론 볼트예요. 근데 똑같은 실리콘 안에 EF가 이 위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0.3 일렉트론 볼트다라고 하면 이 N형 반도체 다수 캐리어 농도는 3이니까 6, 5, 30, 6이니 6, 5, 3, 6이네. 5. 여기도 15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보세요. EF 레벨이 EI보다 위로 올라가 있냐? 이거는 위 방향, 이거는 아래 방향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전자나 홀의 농도를 보면 그 수치가 동일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 벌크 영역 안에
총 홀의 농도를 P라고 하면 요 X 이퀄 0에 전자의 농도를 N이라고 하고 이 표면이니까 N 서피스라고 하면 이 둘이 같다라는 얘기구나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요 얘기가 곧 이 얘기다라고 했고 요거는 이제 원래는 P라고 써도 되는데 반도체 쪽에 억셉터로 도핑했으니까 이걸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요 밑에 있는 네모 박스가 시사하는 바가 여기 괄호 쳐서 쓰여져 있는 이 문장입니다. 표면은 옥사이드와 반도체의 그 계면 X 이퀄 0을 의미합니다. N형 반도체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 같냐면 벌크 영역이 P타입인 것만큼 정도로 같다 하니까 아래쪽이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어, 이 얘기로 이렇게 되도록 하는 요 조건을 만족할 만큼 MOS 시스템의 메탈 쪽에 얼마의 전압을 가해서 이 밴드를 이렇게 휘게 했느냐 그 값은 이제 문턱 전압이다라고 표현한 거 있었습니다. 자, 이게 스레솔드 조건에 들어간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뒤에서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스레솔드 조건 1대입니다. 게이트 전압을 VT를 가했을 때입니다. 이 책은 VT로 쓰고 있죠. 책마다 다른 맞습니다. VT. 자, 이럴 때 파이 S는 2파이 F고 파이 F 하나는 앞에서 배운 구구단 6단식 그대로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밴드 다이그램을 한번 감상해 봅시다. 여기 나오는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밴드가 휘어져 있고 뭐 이쪽에서도 이렇게 휘어져 있고 요 갭이 파이 S 설페이스 포텐셜 있죠. 그다음에 벌크 포텐셜 보이고 메탈 쪽하고 반도체 쪽 페르미 레벨의 두 개의 차이 인간 전압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페르미 레벨이죠. 페르미 레벨하고 그다음에 서피스 쪽에 요 지점이 EI인데 이 서피스에서 인출력 페르미 레벨 그 두 개 차이가 파이어스 되는 거 보여주죠. 스레솔드 조건일 때 정확하게 요 위가 Q파이F, 이쪽 밑도 Q파이F 이렇게 차이 났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공표층의 폭 W인데 특별히 스레솔드 조건이라서 WC라고 했고 앞서 공표층 디플리션 모드로 동작할 때 W식 잠깐 찾아가서 기억을 되돌보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서피스의 포텐셜 값 자리에 2 곱하기 파이 F 값을 대입하면 그게 W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모스 구조에서 반도체 쪽에 공표층이 얼마나 생기느냐를 결정하는 지표는 반도체 쪽에 도핑 얼마나 있냐. 근데 그 도핑에 따라서 벌크 포텐셜 구분한 육단값 변하죠.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네, 이값은 바뀌지 않을 거고 단위 전화량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은 지구상에 있는 한 이게 유지될 거고 여기 미나 루트는 다 수학식이고 그럼 결국은 도핑에 의해서 공급층이 결판 날 겁니다. 그러면 모스 캐패시터가 있을 때 하나는 10의 15승으로 도핑한 모스 캐패시터가 하나는 10의 17승으로 도핑한 게 있으면 둘 사이에 동일한 스레스홀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공급층의 폭은 누가 더 두꺼운지 금방 이해될 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모스 구조 설계하는 엔지니어로 성장하면 반도체 쪽의 도핑 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 값을 얼마나 잘 잡는지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뭐 간단히 더 첨언을 하면 지금은 우리는 이 반도체 쪽을 P타입으로 할 때 이거 유니폼하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다 공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벌크 영역 안에 있는 NA 값을 X에 대한 함수로 요 방향으로 함수로 줬을 때 이 안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이런 걸 이제 리서치하는 연구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이겁니다. 트랜지스터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억셉터 프로파일, 도핑 프로파일이라고 배웠죠. 프로파일은 해보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X 방향이고 이 축을 예를 들어 억셉터의 농도라고 하면 이렇게 표면에서부터 올라갈 이 뒤로 깊이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커졌다가 내려가면 됩니다. 이럴 때 여기에 최고치 피크 값은 얼마쯤으로 하면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봤더니 결론은 10의 18승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익숙한 숫자죠. 이 반도체가 디제너레이티드 해지냐 안 해지냐 그 분기점에 해당하는 값이기도 했었습니다.
표면은 보통은 이제 10에 15승 정도 됩니다. 이때 이제 반도체 공정 기술의 노하우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요 깊이 방향으로 여기가 x 이퀄 0이고 여기는 그러면 뭐 d라고 합시다. x 이퀄 d에서 도핑 농도가 18승이고 x 이퀄 0에서 15승이에요. 이때 d 값은 데케이드 단위로 할게요. 도핑의 농도가 15에서 16, 17, 18이니까 원 데케이드, 투 데케이드, 쓰리 데케이드 가죠. 데케이드당 D 몇 나노미터, 뭐 예를 들어 5 나노미터 퍼 데케이드 수준으로 불순물을 내가 쭉 증가시켰다가 내릴 수 있는 형태로 공정을 만들어냈다. 이러면 거의 월드와이드 탑 수준입니다. 요거 뭐 4, 3, 이 정도까지 가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말은 정션의 깊이를 예를 들어 3이면 3 곱하기 1, 2, 3니까 9, 3데케이드니까 9나노예요. 그럼 뭐 모스 구조에서 보면 도핑의 농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폭이 9나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여기에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나중에 만들 텐데 몇 나노쯤 되게 설계할까요? 그 얘기가 한참 뒤에 나오겠지만 인벌전 레이어의 두께 또는 뭐 그런 얘기로 나올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머리에 넣어두고 반도체 쪽의 도핑 농도를 지금은 우리가 유니폼하게 배워서 시계 모양이 되게 단순하지만 저게 X에 대한 함수였다면 좀 더 나아가면 3차원 반도체 소자 구조인 핀팻이나 게이트 오러라운드 구조가 되면 이 NA 값은 앞으로 X, Y, Z 방향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3차 원 공간에서 도핑 농도를 넣고 식을 해석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근간이 되는 식들이 더 복잡해질 거예요. 하지만 내용은 큰 흐름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수학적으로 어려워질 뿐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의 첨언을 하고 그다음 계속 갑시다. 그러면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스레스홀드 조건에서 문턱전압이라고 하는 스레스홀드 볼티지 수학적인 식으로 한 줄로 딱 쓰면 뭡니까? 우리 지금 P타입 반도체 들고 하고 있으니까요. 또 모스 구조의 일반적인 볼티지 드랍에 대한 이퀘이션입니다. 내가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면 플랫 밴드 만드는데 쓰고 나머지는 반도체 하나, 옥사이드 하나, 그다음 메탈 하나입니다. 메탈은 정말 옥사이드랑 반도체에 비하면 저항이 무지하게 낮으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도 맞는지도 트랜지스터의 사이즈가 줄어들면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하나 무료 공부하는 스케일에서는 이거는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내가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이 된다라는 의미는 VG가 VT다라는 의미는 서비스 포텐셜이 곧 2 곱하기 파이 F가 된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파이 S 자리에 2 파이 F가 들어간 겁니다. V 학스는요, 앞서 디플리션 모드 공부할 때 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학습했었습니다. 거기 여기 서비스 포텐셜이 나와요. 여기다가 2 파이 F 넣으면 되겠네 해서 아래쪽에 식이 완성됩니다. 요게 문턱 전압 나타내는 방정식입니다. 여기도 한번 공부해 보면 이 플랫밴드 전압은 결국 메탈과 반도체의 이람수의 차이죠. 이 이람수를 결정하는 건 일렉트론 어피니티의 결국은 컨덕션 밴드에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까지의 차이고 이거 역시 도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밴드겠네. 어디 위치하느냐는 도핑 농도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물질이고요. 결국은 얘도 도핑 농도, 얘도 도핑 농도, 얘도 있고, 얘는 상수고, 얘도 실리콘 쓰는 이상 못 바꾸고. 그럼 남는 게 얘죠. C학스. 문턱 전압을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그 함수로 써보면 억셉터의 농도와 C학스입니다. 근데 C학스도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따져보면 옥사이드의 유전 상수 값에다가 옥사이드의 두께, 우리 책에서는 X나 다른 책에서는 얘를 T학스라고 많이 씁니다. 뭐 이렇게 되죠. 결국은 C학스 대신에 그냥 X나 하십니다. 옥사이드의 두께입니다. 결국 모스 구조에서 머릿속에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를 만들 때 이 두께, 그럼 여기 있는 농도, 이 두 개의 값에 의해서 결국은 이 모스 구조의 문턱 전압 값이 결정됩니다. 이걸 이제 전자회로 수업 시간에 공부한 대로 양쪽에 n 플러스 p, n 플러스면 이쪽이 소스가 되고 여기 드레인이 되면 여기에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채널이 열릴 때 게이트에 인가되어야 되는 최소의 전압 VT 값은 결국은 디바이스를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옥사이드의 두께와
반도체 쪽의 도핑 농도입니다. 근데 이 도핑 농도를 우리는 유니폼 상수다라고 공부하고 있지만 이게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고 옥사이드 역시 퍼펙트한 아이디어란 옥사이드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옥사이드 안에 우리 일렉트로스태틱스 해석할 때 차지 덴서티, 일렉트릭 필드, 볼티지, 그다음 에너지 얘기로 넘어갔는데 옥사이드 안에 전하 밀도는 0이죠. 아이디어란 옥사이드니까 퍼펙트한 절연체니까 그 안에 전하가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을 하는 과정에서 뭐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도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온화된 입자들이 막 여기 느껴져 들어와요. 그러다가 뭐 충돌돼서 옥사이드 안에 들어가고요. 별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거 금속 배선에 연결이 되는데요. 백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하죠. 이 배선층 공정할 때도요. 나중에 그 안테나 이펙트라고요. 안테나. 안테나 효과. 안테나가 뭐지? 요즘은 저기 아파트 옥상에 안테나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1980년대 서울 아파트 뭐 이런 이미지 쳐보세요. 아니면 빌라 이미지 이렇게 치면 그 위에 다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뭐 F 모양 이렇게 생긴 안테나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팔을 벌리는 형태로 뭐 이런 안테나들이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은요. 전파를 각 땡겨오는 일이죠. 반도체 칩에서도요, 이 안테나 효과 때문에 이 메탈 라인이 외부에 표출이 되어 있을 때 알곤 플로라이드가 알곤 이온화된 아이오나이즈드 알곤이 있으면 이 가스가 여기 딱 부딪히는 순간 이렇게 금속선 타고 들어와서 옥사이드까지 박혀 들어옵니다. 이런 게 이제 안테나 이펙트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공정단에서 잘 제어할 수 있을까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거를 팹리스 기업들은 잘 모르죠. 자기들은 만드는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걸 설계단에서 디자인 룰을 줍니다. 야, 너네 설계할 때 있잖아. 이 룰은 꼭 지켜. 안 그러면 우리 파운드리에서 못 만들어줘. 꼭 지켜. 하는데 똑똑한 팹리스 회사는 이 안테나 룰 자체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설계만 잘하는 회로만 좋아하는 엔지니어들만 들어있으면 안테나 이펙트는 그게 뭔데요? 이래요. 이제 못 배운 거지.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런 룰을 줬을 때 이 룰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파운드리에서 못한대요. 딴 데 쓰세요. 아니면 돈 주세요. 돈 없는데요. 하지 마세요. 니네가 설계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VIP 고객에 올라가면 이 정도 되면 이제 TSMC 같은 경우 1등 애플, 2등 뭐 엔비디아, 요즘 엔비디아 마켓 셰어가 이게 TSMC 매출의 25%가 애플이에요. 엔비디아 한 11, 12%. 요거 이제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 뭐 퀄컴, AMD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죠. 다. 인텔도 쓰고 있고. 인텔 잘 돼야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삼성도 쓰고 있죠. 삼성도 TSMC에서 이제 저기 로직 다이, HBM의 가장 하단부에 있는 로직 다이는 TSMC에서 찍어 와서 HBM4, 뭐 3E, 4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한 종합 부패집 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부패집에서 드디어 메모리 장인이 되겠다고 하니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딴 얘기 그만하고 문턱지 하나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이 꼭지점에 있는 거는 만약에 모스 구조에서 우리는 나 지금 P타입만 하고 있는데 이게 N타입인 P모스죠. 이럴 때 문턱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인데 뭐 이게 그 상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대칭해서 다 찾으면 됩니다. 다만 이게 부호가 요 2파이F가 이게 뒤에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지만 크기로 들어와야 돼서 루트 안에 크기를 넣은 거고요. 그 과정에서 부호 한번 뒤집어집니다. 요 음일 거예요. 값이. 얘는 양수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 MOS N타입일 때 이거 요 방향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게이트잖아요. 이게 0이면 이쪽이 음의 영역이 양이면 엠모스 할 때는 엠모스 뭐 엠모스 0을 주고 플랫 밴드 전압 잡고 여기 VT 잡았죠. 마이너스 1볼트 잡고 뭐 0.2볼트 합사. 이렇게 해서 학습했는데 요 그대로 대칭하면 돼요. 이쪽이 음수였잖아요. 여기는 플랫 밴드 전압이 양수예요. 언제요? 피모스에서는 플랫 밴드 전압이 한 1볼트 되고요. 그보다 더 높은 양의 전압을 가하면 어큐뮬레이션 모드에 들어갑니다. 완전 원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턱 전압은 웬만하면 피모스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한 0.2볼트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0.2에서 한 1볼트까지가 이게 이제 디플리션 모드에 동작하는 피모스고요. 마이너스 0.6보다 더 음의 값으로 가면 네, 요
지금 이제 공부하게 될 인벌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똑같이 그 문턱 제너도 음수잖아요. 얘는 음수예요, 음수. 0보다 작은 값이고 그런 과정에서 풀다 보면 많이 됐어. 얘도 음수예요, 음수. 파이 F의 정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EI에서부터 EF까지의 에너지 차이예요. 밴드 다이어그램상에서 P타입 모스펫에서는 P타입 반도체는 EF가 EI보다 밑에 있으니까 EI에서 EF를 빼면 양수죠. 그래서 파이 F도 양수예요. 근데 여기 지금 n모스에 이게 2 곱하기 파이 F라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상 음수 값이에요. 이 보호가 사실 음일 거예요. 얘도 음일 거예요. 아, 얘는 양이에요. 얘는 양이고 두 번째 텀 음수, 세 번째 텀도 음수인데 이 마이너스를 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루트에 복소수 나와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앞에 두고 푸는 겁니다.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스트롱 인벌전 모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게이트 전압을 이제 증가시켜서 드디어 문턱 전압을 넘어갑니다. 어버브.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일단 음의 전압, 반도체 안에 있는 음의 전압이니까 지금 반도체는 P타입인데 거기에 음의 전압, 내가 플러스를 하나만 가했다가 더 세게 세게 가해보자라는 의미잖아요. 게이트를 문턱 전압 이상으로 늘렸으니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음의 전화가 어딘가에서 빨려 들어와야 될 겁니다. P타입의 음의 전화를 띈 입자를 생각해 보면 P타입 안에 있는 모든 놈을 한번 탈탈 털어보면 홀도 있고 전자도 있고 억셉터도 있고 도너도 있습니다. 근데 이 P형이니까 도너 별로 없을 거고요. 하지만 뭐 소수 캐리어는 있으니까 좀 살려놓을게요. 억셉터는 뭐 그 주변에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요렇게 표시된 거. 얘가 얘형 이온화된 억셉터예요. 근데 얘는 주변에 실리콘에 묶여 있으니까 그죠? 못 움직여요. 임모바일 하다고 했죠. 임모바일. 움직일 수 없는 입자들입니다. 좀 공핍층 안에, 디플리션 영역 안에 노출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홀은 위에 플러스를 세게 가해서 다 밖으로 밀려 나갔어요. 뭐 그랬으니까 디플리션 영역이 생겼죠. 그런데 더 세게 플러스를 가하니 마이너스가 될 만한 놈이 누군가 하면 남은 놈은 얘밖에 없어요. 이 마이너스. 소수 캐리어. 그래서 네거티브 차지를 띈 놈 전하량이 증가합니다. 왜?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 바이 동사 원형하에지 뭐뭐 함으로써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움직일 수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 입자는 아까 내가 ND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얘는 못 움직여요. 도너는 우일하게 움직이면서 음의 전하를 띈 놈은 피형 반도체 안에 소수 캐리어인 전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전자를 추가하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디다 추가하느냐? 뭐 여기 지금 메탈 게이트 쪽에 플러스 전화가 이렇게 들어왔으니 가장 가까운 여기 하단부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로 여기 색칠한 거 보이죠? 점선 찍어 놓은 거 저게 전자예요 전자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가 모여들었다라고 표시했었어요. 여기 괄호 치고 보세요. 이러하기보다 그러니까 실리콘을 좀 더 안쪽으로 디플리션 시켜서도 음의 전하를 유도할 수 있죠. 맞는 얘기예요. 컴퓨팅을 이렇게 더 확장하면 되죠. 그럼 여기 비컨킨 영역만큼 그 안에 있는 Na-가 노출되니까 더 강한 플러스를 가하면 더 많은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셈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갈 때까지 간 게 VG가 VT 1대입니다. 이 의미가 그래서 아까 말한 N 서피스가 P랑 같다 했잖아요. 이 말은 표면의 전자의 농도가 벌크 영역의 홀의 농도와 같은 수준이 VG가 VT인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거보다 더 높였어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내가 게이트에 더 많은 플러스를 가했으니 여기에 뭔가 마이너스 전화가 더 모여야 되겠구나. 방법은 아, 오케이. N 서피스를 P보다 더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디플리션 영역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위스는 remain constant니까 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즉 VG가 VT 예컨대 0.2V다. 이 상황에서 WT는 뭐 10, 50나노 된다고 합시다. 계산했더니. 근데 VG를 VT보다 높여서 예를 들어 VG를 한 0.3V 가했다. 이럴 때 W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WT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 나는 0.1V만큼은 어찌 됩니까? 그 0.1V가 아마 N 서피스의 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유도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significant density of mobile electron at surface. 표면에서 상당한 밀도의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모여듭니다. 그 결과 서피스는 비록 딥하는 P타입이지만 표면은 N타입 반도체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파이S가 2파이F 즈음일 때 살짝 높다고 봐도 됩니다. 2파이F보다 뭐 살짝 높은 그 수준일 때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요 WT는 유지, 하지만 요 서피스 포텐셜은 꺾여 있는 게 명확하게 나오고요. 그때 이제 이런 블락 차지 다이어그램이죠. 차지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Y축이 로 X입니다. X 방향에 따라 메탈에서 반도체 방향으로 그렸을 때 요 OS 계면 X 이퀄 0이라고 하면 거기에 여기 요 지점이 X 이퀄 WT가 될 겁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빗금 치어져 있는 거는 Q 곱하기 NA일 겁니다. 엄미도 마이너스니까. 여기 요 Y 절편이죠. 요 Y 절편이 마이너스 Q 곱하기 NA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를 바꿔서 이렇게 네모나게 친 거 있는데 요건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델타 펑션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델타 펑션 x 이퀄 0. 요 지점에서 이 두께를 현재 없다라고 할 겁니다. 나중에 컨셉적으로 T 인버전, 이 인버전 레이어의 두께를 설명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두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x 이퀄 0에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펑션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 지점에서 전자의 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렇게 모여 있는 요 마이너스 전자들을 사람들이 이름하여 여기를 전에 말한 대로 반전됐다. 원래 P 타입인데 전자가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냐 요거죠 요거. N 서피스가 P가 될 만큼 반전된 레이어다. 인벌전 레이어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 동작, 특히 모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플래너 벌크 모스펫 계열.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될 겁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음 진일보한 세대인 핀 FET. 이 원래 엄밀하게는 핀 쉐이프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입니다. 줄여서 핀팻, 업계에서는 더 줄여서 FF. 언론사는 아니겠고 저기 TSMC나 학술 논문에서 FF 어쩌고 저쩌고 하면 FF는 도대체 뭐예요? 핀팻입니다. 그 다음에는 GAAFET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게이트 오어라운드 FET 형태로 해서 소자의 구조만 바뀌었지 모스라는 구조는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1986년에 인텔 CPU 386 시리즈가 나올 때 세계 최초로 BJT를 포기하고 CMOS 기반의 칩이 만들어졌어요. 이러면서 1986년부터 한 2003년까지 당대의 매년 최고 수준의 서버의 연산량을 보면 1년에 50%씩 성장합니다. 전년도에 초당 뭐 100만 번, 10의 6승번 연산했다. 그 다음에는 5 곱하기 10의 6승번 연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5배가 돼서 2.5 곱하기 10의 7승배로 올라옵니다. 연산량이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한 20년간 성장. 요때가 인텔의 전성기입니다.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 CPU라는 범용 계산기를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고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이 CMOS 공정 기술입니다. 오늘 공부한 대로 문턱전압은 저기 도핑의 농도와 옥사이드의 두께라고 했죠. 이 옥사이드의 두께를 수십 나노미터에서 몇 나노미터까지 스케일링 다운,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스케일링 다운을 성공적으로 해온 기업이 인텔입니다. 요즘은 잘 못하죠. 왜 그럴까요? 라고 물으면 사람입니다. 사람. 엔지니어 실력이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대만 TSMC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벌전 레이어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브레이크 합시다. P타입 실리콘 기준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고 이 인벌전 레이어에 그러면 전하 밀도량이 어떻게 되는지 앞서 어큐뮬레이션 모드일 때 이거 어떻게 되는지 공부했죠. 마이너스 C악스, VG 마이너스 플랫밴드라고 공부했었고 그 디플리션도 뭐 복잡한 식으로 좀 더하기가 두 개 있었습니다. 3개의 텀으로 있었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인벌전 모드일 때 얘는 어떻게 쓸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또 원래 식으로 돌아갑니다. 모스 구조에서 게이트의 전압인가하면 플랫밴드, 반도체, 옥사이드, 메탈은 무시. 이럴 때 지금 인버전 레이어 들어갔으니까 서피스 포텐셜은 2파이F고
옥사이드에 인가되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인데 옥사이드를 기준으로 이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차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 전압차이가 V악스잖아요. 이 전압은 어떻게 될까인데 이거 여기 요 절연체니까 얘가 가지는 캐파시턴스 값이 있을 거고 그럼 양단에 동일한 양만큼 전하가 대전될 겁니다. 이때 여기 반도체 쪽 우리는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반도체 쪽에 대전되는 양을 생각해 보면 아까 차지 블락 다이어그램이 나왔죠. 요만큼 공필증 생기죠. 그 안에 있는 디플리션 영역에서부터 얻어지는 전하량이 있고 그다음 요 표면에 인벌전 레이어에서부터 오는 전하량이 있습니다. 요거 구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러면 V악스를 가해서 캐패시턴스 약세 V악스가 해서 대전되는 전하량은 Q뎁과 Q인벌전의 합일 겁니다. 근데 현재 Q뎁은 음수고 우리 지금 엠모스 기준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인벌전도 전자니까 음수입니다. 그래서 음수를 붙여서 두 개의 전하량의 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Q는 CV 이 식입니다. 요 C악스고 V악스고 그럼 여기는 여기 대전된 오른쪽에 총이 대전된 거니까 Q 인벌전 더하기 Q 뎁인데 보호를 음으로 붙인 겁니다. 이렇게 식을 써놓고 V 악스는 하고 쓰면 C 악스 밑으로 내리면 되니까 요 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서 공부한 대로 요렇게 한번 분자 나누어 주고 그럼 요 녀석 내가 구하고 싶은 놈 따로 분리했고 Q 뎁인데요. Q 뎁은 아까요 내가 식을 다 공간이 짧아서 안 썼는데 앞으로 갑시다. Q 뎁 어디 갔냐? 이런 식은 했어요. Q 뎁 여기 있네. 요거 들고 오면 됩니다. 얘를 들고 와서 예, 대입한 겁니다. Q 뎁 자리에 마이너스 붙여서. 자, 그러고 나서 식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조용한 마음으로 살펴보시면 VG 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 뒤에 이거 잠깐 날리고 요만큼만 쳐다보면 잠깐만 좀 전에 본 어디서 식이죠? 이 네모 박스 친 용을 이 녀석만 사진으로 눈으로 사진 찍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뭐죠 이거? 똑같아요. 뭐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 네모 박스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여기 자리에 VT라고 쓰면 다시 아래쪽 줄에 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큐인벌전은 하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VC는 지금 VT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양수고요. 옥사이드 값도 양수입니다. 곱하면 양인데 음을 하니까 얘는 음수예요. 맞죠? 인벌전에 지금 전자로 채워져 있어서 음수. 그거까지 다 챙겨서 큐인벌전의 값도 수식으로 썼습니다. 이 식도 가만히 살펴보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다 부호떼고 전하량은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의 뭐 전압의 차이죠. 결국은 전압차를 줘서 캐패시턴스 값을 곱해서 내가 원하는 전하량을 얻어낸 셈입니다. 단위는 다시 강조 안 하십니다. 단위 면적당 쿨롬입니다. 얘도 페럿, 단위 면적당 페럿입니다. 얘는 그냥 볼트고요. 예. 그래서 P타입 기준으로 쭉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세 가지 모드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앞으로 돌아가서 한 번만 감상을 하고 잠깐 브레이크 합시다. 요거죠? 처음 공부 시작할 때 게이트 전압을 플랫밴드에서 걔 기준으로 더 음일 때, 걔 기준으로 이제 더 양수일 때, 이번에는 새로 나온 VT에 대해서 학습하고 더 높일 때 해서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벌전 세 가지 모드로 모스 캐패시터는 동작합니다. 이런 게 이제 버렉터입니다. 버렉터. 이게 이제 베리어블 가변이죠. 움직일 수 있는 캐패시터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 구조는 이 캡 값은 딱 캐패시턴스 값은 뭐 1피코페라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스 캐패시터는 그 캐패시턴스의 값이 내가 인간 전압에 따라 바뀝니다. 즉 C 모스의 값은 내가 인간 게이트의 전압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미 사실 다 가르쳐 줬어요. 말 안 해도 지금 내가 Q와 인간 전압 사이 Q와 V 관계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Q는 V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각 단위 이 동작 모드마다 식으로 다 뽑아냈죠. 그럼 캡은 어떻게 구할까요? 물으면 뭐 그냥 이렇게 미분 한번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방금 배웠던 그 세 가지 식 있죠. 지웠나? 살아있어요. 제가 지금 뭐 그 위에 썼는데 Q 어큐뮬레이션, Q 디플리션, Q 인벌전에서 식 썼잖아요. 요걸 다 DVG로 미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모스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값을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그래프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미분하면 되죠. 그 얘기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엠모스 기준으로 설명을 했고요. 어, 브레이크 타임 잠깐 가시는 동안 머릿속에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내가 공부할 때 처음에 이런 걸 했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뭘 공부했구나 하고 리뷰하길 바랍니다. 5분만 있다가 네, 엠모스 얘기에서 피모스 얘기 잠깐 하고 캐패시턴스 특성 간단히 리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반도체 쪽을 T형이 아니라 N형일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를 또 반복해서 또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앞에서 배웠던 거를 다 뒤집으면 됩니다. 시작을 어큐뮬레이션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VG가 플랫밴드 전압일 때인데 출발할 때 그 NMOS 즉 반도체가 P형일 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 1볼트였잖아요. 지금은 반도체가 N타입일 때 실제로는 N웰입니다. 이 의미도 앞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N타입 기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이 플랫밴드 전압이 반대가 되어서 플러스 1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1볼트니까 그거보다 더 양수죠. 좀 전에 배운 엠모스인 경우에는 플랫밴드 전압이 마이너스 1이었고 게이트 전압은 더 음수였어요. 이번에는 플랫밴드 전압이 양수고 게이트는 더 양수예요. 그럴 때 어큐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했던 말에 다 그 x 이퀄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음과 양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밴드 다이그램도 한번 보세요. 잠깐만, 이 밴드 다이그램은 약간 느낌이 엠모스일 때 디플리션 모드의 느낌이죠. 또 인벌전 모드일 때도 약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휘고 했는데 그거랑 너무 똑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메인 눈을 보세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앞서 공부할 때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요 밑에 그려놓고 그죠? 뭐 여기가 요 정도면 디플리션 모드에 있겠네요. 근데 지금 그림이 페르미 레벨이 위에 있어요. EI보다 EF가 위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N타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밴드가 이렇게 휜다라는 건 여기 있던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 요 안쪽으로 모이겠죠. 밴드가 이렇게 있는데 쑥 내려가면 여기 있던 전자는 아래쪽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으면 올라가는 게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더 낮은 에너지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옥사이드 반도체 계면에 전자가 득실득실 모입니다. 이거 N타입인데 전자가 모이죠. 큐뮬레이션입니다. 여기 잠깐 원래 우리가 공부했던 피모스, 아니, 엠모스 기준으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때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EF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쏙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 EF가 밸런스 밴드에 거의 달라붙어 있고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홀이 득실득실 있게 되죠. 뭐 실제 게이트 전압은 플랫밴드 전압보다 낮아서 음의 방향이니까 위로 늘려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EFM과 EFS가 도를 보면 EFM이 더 위쪽에 있으니까 전압은 마이너스로 가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둘을 놓고 보세요. 요 방향으로 옥사이드가 휘었었죠. 이거 어큐뮬레이션 모드 저기 엠모스일 때. 근데 이거는 지금 어큐뮬레이션 모드일 때 피모스일 때예요. 반대로 뒤집어졌죠. 여기 반대로 뒤집어졌고 밴드도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얘는 이렇게 다 떨어져요. EF는 원래 EI 밑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EF가 EI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EF 메탈 쪽하고 EF 반도체 쪽하고 비교해보면 이번에는 EF 메탈 쪽이 밑에 있어요. 엠모스 공부할 때는 EFM이 위에 있었죠. 다 반대예요. 이 얘기를 디플리션도 이래요. 인벌전도 이래요. 다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하나 간단하게만 합시다. 디플리션 모드는 좀 전에 공부한 엠모스를 머리에 떠올려 보면 대략 모스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런 형태였던 걸로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이거 완전 정반대죠. 좀 전에 잠깐만요. 이거 그 어큐뮬레이션, 그 엠모스가 어큐뮬레이션 모드일 때 방금 내가 그린 그 그림하고 되게 비슷해. 요런 모양으로 해서 요렇게. 그 그림이 여기 왜 나오지? 그때는 EF가 EV 근처에 있는 P타입 반도체예요. 지금은 EF가 EC 근처에 있는 N타입입니다. 달라요. 난 이게 너무 헷갈리는데 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을요.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게 PPT 내가 수정을 할 수 있으면 딱 잡고 그림을 뱅글 180도 돌려보세요. 그러면 요 커브는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 안쪽 반도체만 그리면. 그러면 약간, 엠모스 때 공부했던 그 그림이 나오네? 라고도 느껴질 겁니다. 뭐 180도 회전하는 해서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러분 이제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요걸 항상 보세요. 시험 문제 낼 때 항상 학생들이 엠모스 공부한 것만 떠올리고 이거는 무슨 모드일까요? 물으면 대충 찍어. 요것도 주면 뭐 페르미 레벨을 놓쳐요. 이게 엠모스 N타입인지 P타입인지 기판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네,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 뒤집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얘기는 여태까지 공부한 게 Q와 V의 관계였잖아요. Q 어큐뮬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Q 디플리션 어쩌고 저쩌고, Q 인벌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걸 갖고 결국은 모스 캐패시터니까 캐패시터면 전기 용량 값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단위를 페럿으로 해서 물론 우리가 지금 공부한 단위는 단위 면적당 페럿으로 할 겁니다만 CV, 캐패시턴스, 여기서부터 캐패시턴스 볼티지 특성 곡선도 뽑을 수 있겠네요. 또 해보자는 겁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미분만 한 번 하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여기 있는 건 좀 이따 돌아와서 하고요. 여기를 봅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결국 모스 캐패시터에서 내가 실리콘 안에 얼마의 전하 밀도를 가지고 왔느냐, 이 차지 덴서티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QACC, QDEP, Q인벌전이 다 단위 면적당 쿨롱이라서 저렇게 쓴 겁니다. 차지 에어리얼 덴서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스 캐패시터를 지금 여기 게이트 전압을 축을 놓고요. 요거 슬라이드를 이렇게 자릅시다. 요거는 저기 어큐뮬레이션 모드 동작일 때 우리가 공부했던 게이트 전압이 쭉 주어져 있을 때 여기 0은 Y축 값의 0입니다. 실제 0은 요쯤에 있겠죠. X축의 0 값은. 이럴 때 요 Y축을 QACC라고 합시다. 즉 어큐뮬레이션 영역, 어큐뮬레이션 되는 홀에 의해서 전하가 얼마나 모이느냐를 나타내는 걸 Y축에 쓴 겁니다. QACC라 썼는데요. QACC는 어큐뮬레이션 1대만 생기겠죠. 디플리션 되면 옥사이드하고 반도체 계면에 있던 홀들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인벌전 레이어 되면 홀은 다 빠져나가서 어큐뮬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홀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플리션 인벌전 모드일 때는 QACC의 값은 그냥 0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정색 실선으로 0이라고 이렇게 칠해놓은 겁니다. 다만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 전압보다 더 낮은 수준일 때는 우리가 유도한 이 식에 의해서 어큐뮬레이션 되는 홀에서부터 기인되는 저기 파지 덴서티는 QACC 값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근데 이걸 식으로 가만봤더니 이거 1차 함수예요, 그냥.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 직선으로 쫙 그었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를 살립니다. 그 다음 작업은 디플리션 모드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요 Y축을요 QDEP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큐뮬레이션일 때 디플리션 영역이 존재하지를 않으니 디플리션 영역에서부터 기인하는 전하량도 없겠죠. 그래서 0입니다. X축의 0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플리션 영역이 모드에 들어가면 디플리션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 값은 커집니다. 이때 QDEP과 내가 인간 전압 사이에 무슨 관계인가는 요 앞식으로 돌아갑니다. QDEP과 내가 인간 전압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거 앞에서 수학식 풀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걸 끌고 옵니다. 파이S를 풀었고 1호부터 W를 구할 수 있지 않냐? W를 알면 W 값을 알면 마이너스 QNAW니까 W 알면 그 덱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상관관계. 요 파이S는 그 근의 공식 기억날 겁니다. 루트 파이S를 T라 두고 뭐 풀면 됩니다. 뭐 했던 근의 공식 나오는 그 슬라이드에서 긁어온 겁니다. 결국은 디플리션 모드에 들어갔을 때 서피스 포텐셜의 변화의 추이입니다. 얘를 게이트 전압하고 무슨 함수 관계일까를 풀어보면 이런 루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W도 루트 함수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Q뎁도 루트 함수의 모양입니다. 그 커브 쉐입을 들고 여기에 그대로 그린 것밖에 없습니다. 부호만 음이라서 뒤집은 겁니다. 그 다음 인벌전에 들어가면 디플리션 영역은
툭 떨어져서 0이 될까? 아니에요. 디플리션 영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상수값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값입니다. 요 y축의 요 값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QNA 마이너스 QNA WT가 되겠죠. VT에 들어갔으니까. 그다음 마지막 오늘 공부한 인벌전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관계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 y축을 Q 인벌전입니다. 여기가 x vg가 0이 되고요. 자, 어큐뮬레이션 모드 들어갈 때 인벌전 레이어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0입니다. 인벌전 레이어에서부터 오는 전하량 0. 디플리션 모드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인벌전 레이어는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벌전 레이어로부터 오는 전하량도 0입니다. 하지만 인벌전 모드에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게이트 전압을 문턱 전압보다 얼마나 높이 인간했느냐에 따라 인벌전 모드에서부터 유도되는 어, 총 전하량은 1차 함수 형태죠. 식을 보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거 그냥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X축을 VG라 놓고 Y축을 각 모드인 QACC, 5월, Q 디플리션, 5월, Q 인벌전을 해서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낙서한 걸 지울 테니까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아, 그냥 각 모드별로 하나, 둘, 셋 그렸네. 이거 왜 그리고 있어요? 지금 이 슬라이드 토탈입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내가 그냥 게이트 전압 아무거나 던져주면 모스 캐패시터에 대전되는 전하량 Q가 얼만데요? 이거예요. 결국은 반도체 쪽에 대전되는 전하량을 알고 싶으면 각 모드에서 유도되는 전하량 싹 다 더하면 됩니다. 이걸 뭐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서 더하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사시니까 그냥 더하고 빼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 돼요. 아하, 그럼 끝났네. 여기 있는 요 커브 세 개를요. 이때는 요 Y축이 얘는 Q 인벌전, 얘는 Q 디플리션, 얘는 Q ACC였는데 지금 새로 그리고 싶은 그림은 Q를 그리고 싶어요. 근데 반도체 쪽을 그리는 거고, 그럼 이 세 개의 합이죠. 그 말은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 세 개를 더하면 돼요. 더하세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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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0, 0, QACC. 그대로 오면 돼요. 그럼 얘는 0, 얘는 뭐 휘고, 얘는 0. 그럼 휘는 것만 갖고 오면 돼요. 그다음 얘는 0, 얘는 일정한 상수 증가해요. 상수에 늘리면 돼요. 이 점선 있죠? 상수에다가 늘어나면 돼요. 자, 이렇게 커브를 그린 게 바로 Y축이 QS고요. X축이 QVG입니다. 아니, VG입니다. 결국은 모스 캐패시터에 내가 인간 전압 VG에 따라서 반도체 쪽에 대전되는 양, 이게 뭐 결국 메탈 쪽에 대전되는 양이랑 같겠죠. 옥사이드 기준을 좌우 대칭으로 대전이 될 테니까요. 그럼 요런 함수식을 찾은 겁니다. 아, 내가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하면 네 값이 플랫밴드 전압보다 낮던 문턱 전압 낮건 높건 난 그건 모르겠고 모든 VG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전되는 전하량을 찾아봤더니 그걸 그래프로 그렸더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가 풀고자 하는 건 결국 캐패시턴스 값입니다. 얘는 뭘까? 이해갑니다. 캐패시턴스 값은 결국 얘죠. 내가 인간 전압 VG에 따라서 반도체 쪽에 얼마나 전하가 대전되느냐를 찾으면 캡입니다. 뭐 이걸 찍어주는 그 측정 장비도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요 앞쪽에 여기 슬라이드인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결국 얘를 찾으면 돼요. 지금부터는 수학 시간입니다. 다음은 y 이꼴 fx 그림입니다. 그죠? y 이꼴 f 프라임 x를 구해서 그 개형이 제대로 그려진 보기를 다음 중 찾으세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그 문제입니다. 미적분학책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요거 미분하면 뭐지? 이거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미분하면 상수잖아요. 근데 이때 요 기울기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기 돌아가서 요 식을 보면 되죠? 아, 요거를 미분을 때려요. DDVG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얘 미분하면 요거잖아. 아, 기울기 마이너스 Cx네요. 근데 캐패시턴스라는 값 자체는 항상 양의 값으로 나오죠. 이게 의미이려면 게이트 전압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네거티브 디퍼런셜 캐패시턴스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일정한 스테이된 값으로는 양수로 나옵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C약스로 일정해진 거. 기울기만 보면 돼요. 요 기울기가 C약스. 아, C약스. C약스가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죠? 사이드 유전 상수에다가 사이드 두께입니다. 아, 결국은 나중에 모스 캐패시터, 만약에 이거 업무를 D램의 셀 트랜지스터도 모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1비트 셀 전부 모스 구조입니다. 이 모스 구조의 캐패시턴스 볼티지를 측정을 통해서
특히 이제 양산 라인에서 인 라인에서 메저먼트를 해서 1호부터 지금 생산 잘 되고 있는 건 맞아? 라는 센서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C약스 값 이런 거에 의해서 결판이 되지만 이건 아이디얼한 옥사이드일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전하량이 0이 아니면 이 커브도 바뀔 겁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한참 뒤에 나올 겁니다. 다음 학기에 배울 때 더 자세히 배우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거는 아이디얼한 모스캡이고 C약스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 다음은 여기 요 디플리션 모드일 때는 기울기 값이 처음에 요만큼 있다가 서서히 줄죠? 네,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값이 줄어드는 커브입니다. 그 다음 요 VT를 지난 순간부터는 이 슬롭은 다시 Q 인벌전은 마이너스 Cx VG 마이너스 VT였으니까요. 이걸 VG에 대해서 DD, VG 씌워주면 앞에 있는 Cx 기울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그리고 폭 튀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CV 곡선은 모스 캐패시터 이상적인 겁니다. 이상적인 모스 캐패시터의 CV 측정 곡선은 이렇게 해서 쭉 빠졌다가 계속 올라가고 요때 요 값은 y절편은 Cx입니다. 됐죠? 이 얘기를 이 뒤에 얘기는 이제 그 Cx를 좀 더 자세히 쭉 풀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있는 건데 이 얘기는 다음 학기에 더 자세히 배우길 바랍니다. 측정에 대한 얘기만 하고 측정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CV 미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되게 비싸요. 한 5천만 원 하겠다. 장비 안에. 측정 장비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측정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제작된 모스 캐패시터를 놓고 위쪽이랑 아래쪽인 뭐 이건 개념입니다. 실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 탭셀 기억나죠? P 플러스 박아서 위로 메탈 박아서 그 라인에 물립니다. 네, 개념이니까 메탈하고 반도체 쪽에 양단에 전압차를 줍니다. 이 CB미터 측정 장비에서 프로브 팁이죠. 두 개 튀어나와서 티핑을 하고 갖다 댄 다음에 이 안에 읽어보면 전류계가 있습니다. M미터.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 측정하는 전류계고요. 여기 이제 AC 소스가 있고 얘는 DC입니다. DC인데 내가 DC 전압을 바꿀 거라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VG 값을 게이트 인가되는 전압 값을 천천히 스캐닝을 하면서 어, 흐르는 전류를 읽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capacitive current라고 하는데요. 내가 여기서 이제 플러스 여기 DC 전압을 인가하고 여기에 AC 신호를 추가합니다. 그럼 DC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전압의 변화가 생기죠. 네, 전압의 변화. 근데 이 VDC는 상수니까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0이니까 의미가 없어서 뒤에 여기 뭐 0 붙여야 되는데 안 썼고요. DC 파트입니다. 교류 파트만 해서 신호에 따라서 바뀌죠. 그러니까 전압이 결국 시간에 따라 바뀌죠. 그럼 뭐가 측정이 됩니까?인데요. 결국 또 Q는 CV만 머리에 떠올리면 됩니다. Q는 CV잖아. 이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캐패시턴스 값 자체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측정하는 데서 그럼 C, EV, DT. 결국은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전압을 내가 인가를 해주면 시간에 따라 전압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훌록 나누기 초입니다. 이게 단위가 암페어잖아요. 이 전류의 컨셉입니다. 근데 시간에 따라 바뀌는 전압은요, DC는 여기에 VDC를 넣는 순간 미분하면 0돼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교류 신호가 들어와야 됩니다. 시간에 따라 바뀌는 교류파를 주고요. 그걸 시간에 따라 미분했을 때 좌변에서 얻어지는 건 캐패시터 양단에 여기 플러스 Q 밑에 마이너스 Q의 변화량을 시간에 따라 봅니다. 이 변화를 전류라고 인지합니다.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여기 전류가 흐르나요? 안 흐르죠. 그런 전류는 이제 DC 커런트고요. 요거는 이제 양단의 전압값을 시간에 따라 막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면서 여기 대전되는 전하량도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결국은 요 캐패시터를 관통해서 흘러가는 커패시티브한 전류를 읽어냅니다. 요게 이제 AC 전압에서부터 와서 IAC라 쓴 겁니다. 요걸 측정합니다. 요 앰미터가 측정하는 게 교류 신호를 읽어낼 겁니다. 1호부터 캡을 요 식을 이용해서 얘 측정할 거죠. 측정. 얘는 내가 인가하는 거죠. 입력하는 겁니다. 두 개 아니까 모르는 거 하나 C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C를 측정을 할 겁니다. 실제 측정을 해보면 CVG에 측정을 하면
플랫밴드, 문턱전압. 이상적인 건 이렇게 된다라고 좀 전에 배웠는데요. 실측을 하면 이렇게 하다가 먼저 꺾이고 위로 가다가 맞다가 먼저 올라가고 끝까지 못 가고 좀 버티는 척 하다가 쭉 떨어져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왜 그럴까? 얘는 왜 먼저 벌떡 올라갈까? 얘는 왜 끝까지 못 갈까? 걔는 왜 또 기울어져 내려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스코프이라 끝내지만 뭐 난 궁금해 죽겠습니다 하면 그 반도체 소자 이해투 강의해둔 자료들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뒤이어서 꼭 학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것까지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CV 얘기했고 뒷 얘기는 다음을 배우고 네. 그래서 내가 타겟팅한 모스 캐패시티 기본적인 부분까지 다 강의를 했습니다.